초정마을 말무덤 이야기. 김해시 대동면 초정마을 앞에는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는데 옛날에는 이곳이 바다였대. 고래가 뛰어놀던 넓은 바다라는 뜻으로 고래바당이라 불렀대. 고래바당과 백두산 정상 사이에 있는 진주강시 문중의 묘소에는 커다란 말무덤이 함께 있어. 강보손 장군과 장군이 아끼던 말의 무덤이야. 조상을 모신 곳에 왜 말무덤을 만들었는지 초정마을 말무덤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1592년 왜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 200년 동안 평화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까맣게 잊고 살았단다. 전쟁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던 조선군은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한테 밀려 순식간에 수도 한양을 빼앗기고 말았지. 이수신과 의병들의 활약, 명나라 제훈군이 들어오면서 전쟁은 잠시 멈추고 있었어. 이때 목사배설을 하고 있던 강보손은 어머니의 중병 소식에 사직을 청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보손이 마주한 건 몹시도 실망한 어머니의 얼굴이었지. 나라의 은혜를 입어 관직에 나아간 자로서 어찌 사사로운 정을 뭔지 찾는 게냐. 전쟁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지 않느냐.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들을 꾸짖었어. 그러나 보선은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었어. 보선의 지극한 간호에도 어머니는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보선은 어머니 묘소 옆에 움집을 짓고 심요살이를 했어. 그의 곁에는 늙은 말 강이 함께했지. 전쟁이 터지면서 다른 말들은 군마로 차출되어 갔지만 강은 너무 늙어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어. 강은 보선이 젊은 시절 마방에 갔다가 만난 말이야. 어미를 잃고 젖배를 골아 볼품없었어. 말을 사러 온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망아지를 겉들도 보지도 않았지. 하지만 보선은 망아지의 눈에 어린 슬픔이 느껴져서 그냥 올 수가 없었어. 제값을 치르고 망아지를 데려왔어. 집안 사람들은 피부가 흘고 털이 듬성듬성 빠진 망아지를 보고 혀를 찼지만 보선은 정성대로 보살폈어. 건강하라는 뜻으로 이름을 강이라 지어줬지. 보선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강은 점점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 누구보다 보선을 따랐지. 젊은 보선과 강은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무예를 익혔어. 하지만 이제 보선과 강은 둘 다 늙어버렸어. 강은 이제 걷는 것도 힘겨워했지만 보선이 집을 났을 때면 언제나 함께했지. 둘은 마을 곳곳의 지형을 낱낱이 깨게 되었어. 어디에 벌집이 있는지, 어디에 동굴이 있는지, 또 어디로 가면 낭떠러지가 나오는지 말이야.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던 명나라 군사들이 외국과 화해하려고 했어. 남의 나라 전쟁에 목숨을 걸고 싶지 않았던 거지. 하지만 명나라와 외국은 서로 원하는 게 달라서 협상이 결렬됐어. 외국은 1597년에 다시 전쟁을 벌였어. 이게 바로 정류재란이야. 백두산 꼭대기에서 말을 달리던 보선은 왜군의 배가 뱃난리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급히 마을로 내려왔어. 집안 사람들을 시켜 마을 주민들을 피하게 했지. 외놈들이 고래바당으로 몰려와요. 빨리 산으로 피해요. 마을 사람들은 급히 등복굴로 몸을 피했어. 전쟁 중이라 노인과 어린아이들만 있는 집이 대부분이었지. 보선은 하인들을 시켜 거동이 불필요한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업어나르게 했어. 왜군들은 약탈을 하려고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어. 하지만 마을에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지. 왜군들은 마을 사람들이 산에 피신했음을 눈치채고 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때 말 울음소리가 들렸어.
왜군들은 말을 뒤쫓기 시작했지. 하지만 말을 따라 가다 보면 벌떼들의 습격을 받고 말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몰려갔다가 허방다리를 딛고 굴러떨어지기 일쑤였어. 마을 곳곳의 지형을 꿰고 있던 보소는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왜군들을 상대로 싸웠어. 왜군 장수는 보선이 탐났어. 홀로 수많은 군사들과 맞서 싸우는 용기가 가상했거든. 보선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 항복하라! 언덕에 있던 보선은 거부의 뜻으로 화살을 날렸어. 왜군 장수의 손짓에 왜군들이 어린아이를 낳는 노인을 끌어다 놓았어. 아이가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지.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이 어린 것만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노인이 아이를 감추듯 품에 안은 채 엎드려 빌었어. 보선은 일본군 장수에게 호령해서 비겁한 자들이구나. 가엾은 전명이와 노인까지 끌어들이다니 너희들이 하는 짓은 도둑과 다를 바 없구나. 일본군 장수가 말했어. 항복하라. 항복하가 우리에게 충성한다면 이 천한 것들을 살려주마. 보선은 살려달라 예언하는 노인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어. 이대로라면 마을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할 게 뻔했지. 보선은 어느샌가 옆에 와 있는 강을 발견했어. 강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 말은 영험한 동물이야.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눈물을 흘린대. 언젠가 들었던 말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어. 보선은 자신 또한 마지막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을 살리고 저리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어. 보선은 강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 각근을 풀어 나무에 묶었지. 보선의 기책을 알아챈 왜군 장수가 당황하여 손짓을 했어. 왜군들이 보선이 있는 언덕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 그때 강이 그 앞을 막았었어. 이를 드러내며 앞발로 달려든 왜적들을 차냈지. 왜군의 칼에 피를 흘리면서도 강은 끝까지 보선의 뜻을 지켜주었어. 그렇게 보선과 강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어. 왜군 장수는 마을 사람들과 나라에 대한 절의를 지키고자 했던 보선과 끝까지 주인의 뜻을 지키려 했던 말의 마지막 모습에 전의를 상실한 채 군대를 돌려 물러났어. 큰 피해 없이 살아남은 초정마을 사람들은 보선과 말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를 치렀어. 사람들은 보선과 말에게 고마움을 담아 그가 죽음을 맞이한 백두산을 관왕산이라 부르게 됐지. 지금도 보선의 묘와 말무덤은 초정마을 뒷산에 남아있단다.